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를 누렸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세계 바빌론. 바빌론은 우리에게 풍요와 화려함을 상상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바빌론을 꾸며주었던 보물과 보석은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증명해준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을 풍요롭게 한 그 법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 바빌론판 아라비안 나이트.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은이, 조지 S. 클레이슨, 강주원 옮김,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지은이 조지 S. 클레이슨은 1874년 11월 7일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업계에 뛰어들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도로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26년부터 바빌론의 우화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재테크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를 써서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클레이슨이 쓴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합니다.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황금의 법칙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가르쳐 주었던 황금의 지혜를 듣고 부자가 되는 권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법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 옛날 바빌론이란 도시에 아카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까닭에 그의 이름은 바빌론을 넘어서 바빌로니아 방방곡곡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바빌론의 왕 사르곤 왕은 적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바빌론에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소수의 부자들은 돈이 넘쳐날 지경이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돈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르곤 왕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아카드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자가 되는 법, 즉 돈을 버는 비결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카드가 바빌론 시민에게 알려준 부자가 되는 비결, 그 비결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겁니다. 지갑이 안겨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여러분을 곧 기분 좋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얄팍한 지갑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나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내 덧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황금과 땅과 양떼처럼 끊임없이 수입을 보장해주는 알찬 재산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내 쓰는 돈은 첫 번째 것을 주겠지만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두 번째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의 지갑이 얄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부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보았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수입의 구할로 짠 예산에 맞춰 생활하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도 두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산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중하게 투자한 수입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의 지갑을 불룩하게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멀리 여행을 즐길 때도 지갑을 꾸준히 채워주는 수입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입원이 하루에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투자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흘러들어오던 황금이 여러 줄기에서 흘러들어오면서 내 지갑은 하루가 다르게 불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사슬을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처음 시작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모이면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불행을 안겨주는 신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악한 신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갑 속의 황금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께서 여러분에게 큰 돈을 안심하고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황금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럴듯한 가머니설로 여러분에게 커다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친구나 친척까지도 그럴듯한 제안으로 여러분에게 투자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일원칙은 원금의 안전성입니다. 커다란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원금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투자는 결코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대가는 원금의 상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모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원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을 찾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의 좌절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따져보십시오.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사업의 위험성을 따져보십시오. 투자할 곳을 결정할 때 여러분 개인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훌륭한 조언은 당신이 투자하는 돈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여 실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언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집을 마련하십시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여러모로 이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들던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집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부자가 되는 법칙을 깨우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늙은 후에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놀라운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날 말한 대로 여러분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두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은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6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7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오늘은 얄팍한 지갑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줄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황금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취에 앞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꿈은 허망한 열망일 뿐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조그맣지만 구체적인 꿈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부터 착실히 배우십시오. 큰 돈을 벌어들이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십시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씩 배우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꿈은 소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꿈이라면 그 꿈은 좌절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능력을 키우십시오. 언제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도록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중하게 선택한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오랜 삶을 살면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빌론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7가지 비결을 곧장 실천에 옮기십시오.